25의 드웨인 바렌틴은 자신이 사랑에 빠진 여성이 범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드웨인은 플로리다주 마리아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6살 난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잠들기 전 기도에서 엄마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고, 그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에게 운명처럼 한 여성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2007년 바로 아들의 어린이집에 타오샤 필즈라는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드웨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 직원이 타오샤 대신 드웨인에게 메모를 전달합니다. 전화번호였죠. 그렇게 첫 연락이 시작됐고 너무나 잘 통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말입니다. 바로 다음날 두 사람은 점심을 함께하며 더더욱 친밀해졌습니다. 타오샤에게도 어린 딸이 있었고 두 가족은 어렵지 않게 어우러졌죠. 한 달 동안 연애를 했고 한 달 안에 드웨인의 집으로 타오샤와 딸이 들어갑니다. 드웨인의 엄마는 아들 드웨인을 말렸습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좋은 생각 같지 않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난 지 1시간 안에 타오샤가 드웨인 엄마의 집을 찾아옵니다. 왜 나쁜 생각 같냐고 물어보려 말입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드웨인의 엄마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합친 지 5개월 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좀 지나고 드웨인의 아들이 복통에 시달렸죠. 이때 드웨인과 드웨인의 엄마가 타오샤가 아들에게 하루에 몇 번씩 약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타오샤는 이건 약사의 짓이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오샤는 이 약을 마법의 물이라고 불렀죠. 드웨인에 따르면 이때 아들이 정말 창백해지고 기운이 없었으며 기분이 늘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아과 의사는 드웨인에게 당장 약을 중지하라고 알렸습니다. 드웨인은 여자친구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고 그녀가 이전에 해왔던 이야기를 되짚어 봤습니다. 타오샤는 자신이 판사의 딸이라는 둥, 농구로 장학금을 받았다는 둥, 자신이 형사 사법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둥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래? 라는 정도로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들의 일을 겪으며 그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대체 그녀가 누군지 알고 싶었죠. 요즘은 인터넷을 조금만 이용하면 한 사람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녀가 30세까지 총 5번을 결혼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타오샤가 초반에 드웨인에게 이미 말했던 사실이었죠. 드웨인은 인터넷으로 조사 중 미치 캠프라는 사람과의 결혼 허가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오샤와 2번을 결혼했고 3번째와 4번째 남편이었습니다. 드웨인뿐만 아니라 드웨인의 엄마도 그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타오샤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죠. 내 아들이 당신 딸과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타오샤의 아버지는 부인,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에게 도망치라고 전해주세요. 라는 말을 남겼죠. 이게 무슨... 그렇게 조사를 벌이던 중 뜻밖의 일로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드웨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타오샤였죠. 전 남자친구 키스가 불법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며 도움을 청해 온 것이죠. 드웨인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타오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웨인은 트럭에 키스를 태워 병원으로 옮겼고 회복되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키스에게 접근했습니다. 타오샤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키스로부터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키스가 말하길 타오샤가 타오샤의 5번째 남편인 그렉 모튼이 타오샤를 대신해 한 남자를 죽였다고 술에 취해 이야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키스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에 타오샤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이걸 들은 드웨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더욱 타오샤에 대해 의문만 늘어갈 때 일이 터집니다.
드웨인과 타오샤는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타오샤가 드웨인에게 공격을 가했고 그의 팔에 멍이 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드웨인 엄마에 따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들을 구타했다고 하네요.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드웨인 집 컴퓨터에는 여전히 타오샤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다시 한번 그녀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고 계정에 들어갔는데 미치 캠프의 친척들이 보낸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치는 타오샤와 2번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미치로부터 몇 달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라는 그의 소식을 묻는 메시지였죠. 그는 2004년에 실종 신고가 넣어진 상태였습니다. 타오샤와 미치는 2003년에 헤어졌고 몇 달 후 타오샤는 미주리에서 5번째 남편인 그렉 모튼을 만나게 됩니다. 미치의 엄마에 따르면 미치를 그렉 모튼의 농장에 내려준 것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드웨인은 플로리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미치의 실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경찰 측은 미치에게 이미 여러 개의 영장이 발부되어 있어서 그가 숨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치가 은행 계좌에서 전혀 출금을 하지 않은 상황과 사회보장번호와 관련된 활동이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드웨인으로부터 타오샤의 행방을 알아냈고 그녀에게 미치의 실종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타오샤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만 곧 말이 바뀝니다. 제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렉이 미치를 죽였어요. 그가 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렉이 미치를 그의 농장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그 시간 딸을 데리러 갔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지만 미치는 자신을 찾으려 그렉의 농장으로 찾아왔고 두 사람이 결투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렉 모튼이 이 사실을 어디 가서 말하기라도 한다면 너랑 네 딸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죠. 타오샤는 미치가 묻혀있다는 위치를 경찰에 알려줬지만 다시 말을 바꿉니다. 어디에 묻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경찰은 난감했습니다. 시신도 없고 그렇다고 살인이 벌어졌다는 증거도 없으니 곤란할 수밖에요. 그렉 모튼 역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타오샤에게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합니다. 아니 이번엔 또 자기가 미치가 묻힌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타오샤를 미주리주로 데려갔고 실종된 지 4년 된 미치를 그렉 모튼의 농장에서 찾습니다. 검시관에 따르면 미치로부터 6개의 총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그렉 모튼과 타오샤 펠지는 미치 캠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아마도 타오샤는 본인이 체포될 거라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그렉 모튼만 체포될 거라 생각했는지 체포 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죠. 제가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모튼에게 말했는데 그렉이 질투심에 미쳐서 미치를 살해한 거예요. 그러며 살해 당시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인정했죠. 그녀의 얘기를 전부 듣던 담당 형사가 느끼기에 타오샤가 본인이 한 거짓말을 본인이 따라잡지 못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함께 체포된 그렉 모튼 역시 신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입을 열지 않았다가 그 역시 마음을 바꿔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렉 모튼에 따르면 타오샤가 자신에게 전 남편인 미치가 자신과 어린 딸에게 원치 않는 몹쓸 짓을 했다 라고 했답니다. 타오샤가 미치를 그렉 모튼의 농장으로 유인했고 그렉이 미치를 쏘도록 했죠. 형사는 미치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렉 모튼이 그를 살해하도록 하기 위해 타오샤가 거짓말을 했다고 믿었죠. 동기는 딸의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렉 모튼은 증언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2급 살인 혐의로 19년형을 선고하는데 동의합니다. 2010년 타오샤 펠지는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타오샤는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미치의 형에 따르면 미치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점점 뒷전으로 밀렸으며 타오샤는 자신이 해야 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었을 정도로 교활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뻔뻔한 사람이니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 인터뷰에선 눈물을 흘리며 미치가 사라졌어요. 그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죽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범죄를 주모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타오샤의 아버지가 드웨인에게 도망치라고 전해달라고 했을까요?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이런 삼각관계에 관련된 사건을 종종 보는데 사람은 정말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요. 아무리 끼리끼리 만난다지만 사람이라면 들어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부탁을 받았을 땐 그것에 응하지 않아야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항상 안전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